자, 이번 주 주 후반으로 넘어들고 있는데 시장 정보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혜주 운하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사고 난 지점이 네. 300m. 300m. 네, 폭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렇죠. 운하니까 네. 이게 홍해하고 지중해를 잇는 연결하는 통로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이제 전 세계 유가 유류의 물동량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좌초된 그 큰 배 에버그린 네. 소인가요? 근데 뭐 선주는 일본 회사인 것 같고 파나마 선적이라고도 하고 네. 뭐 배는 원래 좀 그렇죠. 주인하고 용선하는 데가 다르니까. 네. 하여튼 그 큰 배가 좌초돼 가지고 뒤쪽으로 한 100여 척이 다 밀려버렸다고. 네. 이게 아마 모래가 좀 퇴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모래를 파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깊이가 지금 한 59m 정도? 59m. 아, 죄송해요. 50m가 아니고 한 30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낮은 편이군요. 그 사고 난 배 폭이 59m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배가 틀어져 버리면서 이게 배 길이가 또 400m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막아버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앞에 모래를 파주고 있는데 배가 하도 무겁다 보니까 네, 어제 저녁에는 약간 일부 선미가 떴다, 부양했다라고 네. 했는데 다시 또 가라앉은 모양이네요. 배 띄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 컨테이너 그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다 보니까 배가 상당히 무거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파내면서 이게 배가 떠야 되는데 파내서 계속 박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별 희한한 예상치도 못한 일이 또 벌어졌고 네. 그것 때문에 국제 유가는 일단 6%가 반등했는데 유가가 뭐 급락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반등하는 건 좋은데 이게 수요나 아니면 경기 회복을 가정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단기 이벤트죠. 그러니까 막 꼬였어요 지금 또 뭐 비비 꼬여가지고. 투기성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저희 작가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 뉴욕 증시 와르르르 무너진 기술주 와르르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 와르르는 좀 네, 테슬라도 5% 떨어지고 애플도 2%. 그렇죠. 네. 정작 또 인텔 같은 경우도 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본장을 열었는데 인텔은 또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게요. 국채금리 때문에 빠지다가 어제는 말씀하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끝나기 전에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개장 증시 보게 되니까 유럽에 뭐 3차 변이 이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3차 유행. 네, 3차 유행 이게 변이 뭐 유행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호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안 좋을 땐 뭐 계속해서 안 좋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앞해진다고. 그러게요. 지금 시장은 그런 딱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에 약간 네.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덮을 수 있는 큰 호재가 네. 나오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전 계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나올 만한 대충 네. 재료는 뭐 다 1달러가 된 것 같은데. 그쵸, 인프라 투자 뭐. 3조 달러면 뭐 그 이상 또 나올 게 있나 싶긴 한데. 그렇죠. 그 이상 돈을 쓰기가 쉽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2조였다 그게 또 3조로 수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할 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3조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뭐 5G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옛날처럼 뭐 말 SOC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재정 집행이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이런 부분이 매출과 연결이 되고 또 실적과 연결되면서 또 모멘텀이 되지. 지금은 뭐 단순 기대감으로 뭘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소위 말하는 선반영, 약해지죠. 네, 네. 선반이 됐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재료들이 조금 좋은 네. 게 나와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자꾸 뭐 저도 기침 때문에 자꾸 목도 막히고 가슴도 답답하고. 최근 증시가 딱 그래요. 올랐다 빠졌다 그냥 네. 방향성 없이. 그것도 이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뉴욕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오르다가 조금 약해지고 본장은 약했는데 이제 지수 선물은 또 아시아 개장할 때 살짝 반등 줘요. 그럼 우리 시장 개장할 때는 뉴욕 본장 가격을 반영해 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네. 올랐다가 또 미국 증시 개장하면 또 빠졌다가. 뭐 하여튼 이 반복된 패턴인데 네. 그 정태근 팀장이 잘 보시는 내용 중에 이제 ADR 지표 있잖아요. 등락주율. 아, 네.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개수 차이. 네네. 죄송합니다. 어제는 어땠나요 좀? 오른 종목이 좀 많았네. 어제 상승 종목수가 많았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어저께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에 지수가 좀 땡겨주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국채금리 이슈라든지 해외 거시경제 이슈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피해가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조선 같은 부분도 있고 뭐 통신 장비 그리고 OTT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투심이 괜찮고 거기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거시경제 영향을 좀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레벨 다운이 되고 있지만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지수와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많은 전문가분께서 얘기하시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뭐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중형주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네. 뭐 어제 코롱인더 같은 종목들을 예를 들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또 특징이 또 두더지 잡기식으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져버렸다 이런 그렇죠. 현상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네. 그런 부분별 상승인데 네네. 이 연속성이 모호하고 그렇죠. 그죠? 또 미리 예측하기도 네. 모호하고. 근데 이 연속성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애플카 이슈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이 네. 추가 상승이 제한이 돼버리면서 또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성이 계속 나와야지 이 탄력을 받아서 가는데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이게 계속 그 소위 말하는 변동성과 배가값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도리어 또 독으로 좀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 시장에서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네. 그 한때 뉴욕 개미들, 서양 개미들, 네, 로빈후드. 네, 로빈훗 개미들의 반란이라서 게임스탑이라는 네. 기업이 막 주가가 한때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은 엉망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주가가 34%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을 수반하지 않은 모멘텀으로 막 과열된 주가는 결국에는 네. 이렇게 한 방 너무 강하게 맞잖아요. 네, 지금 또 합참이 보도를 했네요. 북한의 네, 동해상으로 미사일. 미상 발사체. 아이고 참. 근데 그 김정은이 며칠 전에 음. 원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는 그런 뉴스들이 원산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날아가고 그러면서 미국 정찰기가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저는 뭐 인터넷에서 봤나? 하여튼 그저 네. 본 것 같아요.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네요. 지난 주말에 발사된 건 이제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UN 제재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네. 선은 그었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일본 매체의 보도대로 탄도미사일이라면은 또 이게 좀 피곤해지는. 달라지겠죠. 바이든의 목소리도 또 커지겠죠. 하여튼 또 개장 전에 네. 요 타이밍에 기다렸다가 요때 내나 참 피곤한 시점에 내네요. 근데 영향이 참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좀 걱정을 하는 건 걱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뭐 북한 뭐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왔을 때 그게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거는 뭐 테마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 뭐 북한 테마 같은 경우 보면은 경협주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주가 있잖아요. 이런 뭐 비텍이라든지 스페코 뭐 이쪽은 반응은 있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역의 환율은 아직 많이 준동하지는 않는데 일단 뉴욕 NDF는 1.9원이 올랐고 1,135원 30전. 지금 아시아에선 1,135원 50전. 네, 저건 재료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환율을 또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 정보 얘기로 들어가죠. 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나요? LNG 프로젝트라는. 네, 오늘은 북한 진짜 오랜만에 조선주 얘기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 어저께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삼성중공업이 5% 넘게 오르고 뭐 노르면서 그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정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이게 호재인지 약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노스필드 폭스바겐 노스볼트인데 요새 노스 붙는 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노스필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LNG 선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조선사에 대해서 이제 LNG 선을 이제 우리가 발주를 할 거니까 입찰을 해라. 그래서 이 초대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발송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음 달 4월 중순까지 선박 사양대 같은 제안서를 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카타르가 어제 처음 있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달에 슬롯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100척 정도 계약을 하게 되면서 100척, 20척 계약 있었는데 그 슬롯 계약이 바로 체결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배를 만드는 공간이죠. 도크 이거를 확보하는 계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사에 있는 애니선을 만드는 도크를 확보하는 계약을 슬롯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작년 6월달에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진행이 이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발주 수주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ING 진행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 120척 중에서 100척을 어쨌든 한국이 수주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달에 슬롯 계약, 도크 확보 계약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NG 수주가 2019년부터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 2018년도에 글래드스톤 호라고 이게 호주에서 출발을 하고 난 뒤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서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후동 조선이라는 곳에서 그 건조를 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선사들이 겁을 먹고 한국 쪽으로, 그러니까 기술력 때문에 한국 쪽으로 수주가 다 몰빵이, 소위 말하는 그 속된 표현을 쓰면 몰빵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지는데, 그러니까 100척, LNG선 100척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뭐 호재인 것처럼 좀 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구체 좀 들어가 보자면은 결국 중요한 건 수주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그러니까 소위 많이 그 발주가 되는 이 급 같은 경우에 2억 불 정도,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정도 수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2억 불 정도 수주를 하게 되면은 1,000만 불 정도, 1,000만 달러 정도 이게 마진이 남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달러에 1,000만 달러. 예, 그래서 1억 9천만 달러는 원가라 보시면 되고, 1,000만 달러는 마진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개 합쳐서 2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달러 이상 수주를 받아야지 조선소가 많이 남는 구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조선이라든지 이 조선사들이 좀 많이 남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2021년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LNG선 평균 가격이 1억 8,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가격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NG 수준을 양적으로는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질적으로 수주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마진이 거의 안 남는 구조에서 지금 현재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작년 6월 달 같은 경우도 카타르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완만한 우상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횡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이 횡보가 나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수주 금액 때문에 그렇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00만 불 정도 마진이 남는 구조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LNG선을 보게 되면은 그 배 위에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직사각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동그랗게 돼 있는 건 모수형이라고 그러고 직사각형이 돼 있는 부분은 그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소위 그 원형 같은 경우는 많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멤브레인형으로 많이 수출을 좀 합니다. 근데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 이 화물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GTT사에 로열티를 줘야 돼요. 5% 수주 금액 5%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2억 불 정도 수주를 받게 되면은 1,000만 불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러면 2억 불 수주를 받게 되면은 지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노마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노마진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마진에도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주를 안 받게 되면은 중국이란지 일본 쪽으로 납품처를 뺏겨버린다는, 고객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고객을 뺏겨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저가 수주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수주 금액을 올릴 수도 없는 이유가 그 글래드스톤호라고 이 사고 났던 이 후동 중화조선 이쪽으로 카타르가 계약 8척을 했고 8척 옵션을 주면서 16석, 그러니까 옵션까지 합쳐가지고 16석 그 수주를 현재 계약을 했는데 수주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걸 달러로 원화로 1,100원 계산했을 때는 또 3조 2천억 달러인데
또 이게 척당 2천억 달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2천억 달러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2천억 달러 이상 수주를 받기가 현재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카타르에서 그만큼 협상을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봐지는데 일단 중국 쪽 때문에 지금 수주 금액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타르 수주, 그러니까 20조, 100척당 20조, 그러니까 한 척을 치게 되면 또 2천억 불이 나오게, 2천억 달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수주 금액이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수주를 받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지만은 또 중요한 건 수주 금액을 봤을 때는 커다란 그 실적의 커다란 파급 효과는 좀 떨어진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유일하게 지금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지금 해양 플랜트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플랜트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버렸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어떤 상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도크, 배 만드는 공간, 요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00억 불 정도 수주를 받아야 이 도크가 풀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올해 2021년 조선 3사 수주 목표가 얼마냐면은 아쉽게도 304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크가 풀로 돌아가는 400달러에 대해서 아직까지 100억 달러 정도가 수주가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148억 달러, 삼성중공업이 78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이 77억 달러 목표를 좀 잡았는데 이 목표치를 잡아보니까 30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격적으로 이 카타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고 있는 LNG선에 대한, 물론 LNG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뭐 LNG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LNG선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LNG선의 어떤 수주금이 파격적으로 2,500달러가 된다라든지 3,000억 달러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커지지 않는 이상 어떤 그 조선업체들의 어떤 생산성은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주 금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천억 달러 수주를 받게 되면은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지 않음에도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고객을 뺏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선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에 주가 7,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7,500원을 수주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선주는 좀 악재가 되겠지만은 이 조선주, 소위 말해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보품제를 볼 수 있겠죠. 이쪽을 앞으로 혹시 조선주를 보신다라면은 조선 기자재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종목을 요것만 말씀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네, 관련된 기업이 네네. 혹시 있는지.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데 목이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네. 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네. 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화분 동사들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고 고냉제라고 네네. 얘기하는 LNG. 그렇죠. 알기 때문에 논의로 하고, 그래서 인하전공, 오리엔탈전공, DK락, 세진중공업 그리고 NK. 제가 어저께 그 검색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5종목 정도 찾았어요. 근데 요 5종목이 작년에 카타르 수주를 받았을 때 다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하전공 같은 경우에는 HSD 엔진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의 지분을 59%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탈 같은 경우는 외자 크레인 국산화, 그리고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은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LNG 추진선, 벙커링에 사용되는 개장용 피팅, 밸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진중공업의 LPG 탱크, 조선 기자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K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용기, LNG 운반선 소화장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종목 중에서 또 탑픽을 꼽아야 되는데 이제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선박 같은 경우는 벙커 시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연료로 벙커 시유를 쓰는데 최근에 이제 LNG로 전향은 하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뚝딱 될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게 전환이 될 건데 지금 그래서 이 벙커 시유 공기오염 때문에 스크러버를 쓰는데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도 결국 해양오염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추진선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LNG 추진선을 만들게 되면은 또 LNG 추진선에 LNG를 충전해주는 LNG 벙커링 이런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추진선, 벙커링까지 연결해 보게 되면 지금 LNG 추진선하고 벙커링에 사용되는 개장용 피팅, 이거는 태광도 있긴 하지만은 디케이락이 조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탑픽을 좀 제시해 보자면은 디케이락, 요거를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해상 운임 얘기하면 지금 LNG선
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네네. 이제 BDI라고 하는 이제 벌크선, 벌크선, 네. 드라이 인덱스, 그러니까 건화물 운임지수 이렇게 하잖아요. 네. BDI가 2019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한 네. 2,500포인트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아주 극에 달할 때는 400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2,200포인트까지는 네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500을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고점은 2007년도에 12,000포인트까지 이게 그렇죠. 갔었거든요. 그때 장난. 그렇죠. 12,000포인트에 네. 지금 2,200포인트면 아직까지도 저 바닥에 있는 네. 건데 운임지수도 이제 좀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선사들이 과거에는 막 출혈 경쟁 수주를 하다가 조금 이제 LNG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네. 네, 요게 좀 고부가 가치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카타르에게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조선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제 회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네네. 프로젝트로 또 관련 기업들은 또 저렇게 쭉 네. 정리가 되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 또 앞으로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북극해 프로젝트하고 그다음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엑슨모빌이 작년에 2020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아마 수주 발주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좀 딜레이가 될 것 같고 지금 북극해 프로젝트를 봐야 되는데 북극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추진선뿐만 아니라 이게 쇄빙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기존의 LNG 추진선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를 받게 되면 이게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되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대우조선행 쪽에서 가져온다는 얘기가 그 거의 통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LNG 추진선의 운반선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결국 수주 금액이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주가 많아져야 조선주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좀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네. 조선업 쪽 우리 산업의 또 매우 큰 근간이기도 네네. 하지만 다시 좀 불꽃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고 싶고 네. 믿고 있고. 네. 자, 시간의 거래 준비 안 시간의 하셨죠? 거래소는 그 했나요? 원고를 안 드리고 아. 시간의 거래소 주목할 종목이 위지트하고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이게 투자. 위지트가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5.2% 정도 급등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 머스크 형이 네. 앞으로 이제 테슬라 쪽에 전기차를 살 때는 아, 비트코인으로도 어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나 어제 봐요. 뉴스가 그래가지고 나왔죠. 네. 예, 그 얘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관련주가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감사의견서 네네. 이슈는 뭐 큰 그건 네.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테마로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도. 네. 그래 하여튼 좀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네. 좀 안정되면은 다시 이 섹터로서는 조선업종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조선 이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가 꼼꼼하게 파헤쳐가지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 찾기도 쉽지 않고 네. 매번 그 했던 얘기나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뭐 네. 해봐야 그렇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보회의였고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 아침에 수고를 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